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밥 2029년엔 누가 지을까요? 상상해보세요. 2030년 어느 화요일 오후입니다. 마트에 갑니다. 계산대가 하나도 없어요. 로봇팔이 물건을 집어서 포장하고 자동 결제됩니다. 당신은 그냥 나갑니다. 집에 오니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냉장고 재료 확인하고 칼질하고 볶고 담았어요. 당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상 같죠?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레스토랑에 요리 로봇이 투입됐습니다. 하루 300인분을 만듭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실수도 안 하고 월급도 안 받습니다. 주방장 5명이 1명으로 줄었어요. 당신이 식당 사장이라면요? 월급 250만 원 주는 직원과 1년 유지비 500만 원인 로봇 중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무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봇이 밥을 짓고 옷을 만들고 집을 짓는다면요? 인간은 뭘 하죠?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나오죠? 안녕하세요. 노른자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2035년이면 당신이 하는 노동의 개념이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고요? 로봇이 당신보다 싸고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산 비용이 폭락합니다. 로봇은 24시간 일해요. 휴가도 안 가고 병가도 안 내고 퇴직금도 안 받습니다. 한 대 가격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직원 1명 연봉이죠. 하지만 로봇은 10년을 씁니다. 계산해보세요. 연간 비용이 10분의 1입니다. 두 번째, 기술 발전 속도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연산 능력이 6개월마다 10배씩 늘고 있어요. 작년에 못하던 걸 올해는 합니다. 올해 못하던 걸 내년엔 해요. 2020년엔 그림도 못 그렸습니다. 2022년엔 그림을 그렸어요. 2023년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럼 2027년엔요? 당신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쟁사가 로봇을 쓰면 당신 회사도 써야 해요. 안 쓰면 가격 경쟁에서 밀립니다. 밀리면 망합니다. 그래서 도미노처럼 번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1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5살 물류센터 관리자예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입고 확인하고 재고 체크하고 출고 지시하고 인력 배치합니다. 12년 경력에 연봉 5천만 원입니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2028년 4월 어느 날입니다. 회사 전체 회의가 소집됩니다. 본부장이 발표합니다. 자동화 물류 시스템 도입 완료. 로봇이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부 처리합니다. 관리 인력 30명 중 25명 정리해고. A는 12년 동안 쌓은 경력이 석 달 만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왜냐고요? 로봇은 A보다 100배 빠르고 실수율이 0.1%고 월급이 제로니까요. A가 재취업을 시도합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넣었어요. 하지만 모든 물류회사가 같은 상황입니다. 로봇 시스템 도입했거든요.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옵니다. A는 이제 뭘 먹고 살까요? 정부 기본소득이 나옵니다. 월 150만 원이에요. 최저 생계비는 됩니다. 굶지는 않아요. 하지만 A의 하루는 텅 비었습니다. 아침 9시에 눈을 뜹니다. 갈 곳이 없어요. 낮엔 도서관에서 시간 때우고 저녁엔 유튜브 봅니다. 친구 만나면 뭐 하냐는 질문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일자리 소멸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럼 모든 직업이 다 위험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위험합니다. 특히 화이트 칼라가 먼저 무너집니다. 왜냐고요? 인공지능은 머리 쓰는 일을 더 잘하거든요. 육체 노동은 로봇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지적 노동은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됩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정확해요.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2살 회계법인 회계사에 국민회계사 자격증 땄고 8년 경력에 연봉 7천만 원입니다. 매일 결산 보고서 검토하고 세무 상담하고 감사 자료 준비합니다. 2029년 9월입니다. 회사에 인공지능 회계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이 시스템이 B 업무의 90%를 대체해요. 회계사 20명 중 15명이 잘립니다. B도 포함됩니다. B가 8년 동안 쌓은 전문성이 석 달 만에 휴지 조각이 됐어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B보다 1000배 빠르고 실수가 없고 24시간 일하고 월급이 제로니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문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 모든 직업이 인공지능 대체가능 목록에 있어요. 왜냐면 이 직업들의 핵심이 뭡니까? 정보 처리입니다. 데이터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걸 더 잘해요. 2025년 기준으로 인공지능 법률 자문 시스템이 변호사 합격률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의료진단 인공지능이 영상 판독에서 의사보다 나은 결과를 냅니다. 당신 일이 컴퓨터 앞에서 이루어진다면요? 대체 가능성이 80%입니다. 그럼 육체 노동은 안전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2026년 하반기부터 양산 들어갑니다. 가격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예요. 이 로봇이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걷고 뛰고 계단 오르고 물건 나르고 조립하고 청소합니다.
3년 안에 인간 뇌과 의사보다 정교한 수술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어. 손떨림 제로, 시야각 360도, 적외선, 자외선, 엑스레이 동시 활용 가능합니다. 병원, 공장, 물류센터, 식당, 편의점, 건설 현장 전부 로봇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로봇이 모든 걸 만들면 인간은 뭘 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듣기 좋죠? 하지만 실제로는 공포입니다. 일이 선택사항이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월급 없이 지금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일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엔 그 공식이 깨집니다.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면요? 그때 일은 정체성의 문제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가? 여기 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1살, 건설 현장 기술자예요. 20년 경력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현장 가고 도면 보고 인부 지시하고 자재 확인합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어요. 허리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 건물을 지었다. 2030년 5월입니다. 건설 로봇 시스템이 본격 도입됩니다. 로봇이 24시간 작업해요. 비도 안 맞고 더위도 안 타고 실수도 안 합니다. 석 달이면 아파트 한 동을 올립니다. 기존엔 1년 걸렸어요. 씨를 포함한 현장 인력 100명 중 90명이 잘립니다. 씨는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하지만 모든 건설사가 로봇 쓰고 있어요. 1년 반이 지나도 일자리가 안 보입니다. 정부 기본소득 월 150만 원 받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하지만 씨는 매일 아침 눈 뜨면 천장만 봅니다. 갈 곳이 없거든요. 오후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지나갑니다. 씨를 쳐다봅니다. 씨는 그 눈빛을 합니다. 백수. 저녁엔 편의점 맥주 사서 혼자 마십니다. 아내가 물어봅니다. 언제 일 구하냐고요? 씨는 대답 못합니다. 일 자체가 없거든요. 이게 일 없는 세상의 실제 모습입니다. 경제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밤낮 없이 공장 돌리고 병원 운영하고 건물 짓고 음식 만드니까요. 하지만 노동시장은요,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돈의 의미 자체가 바뀝니다. 왜냐고요? 희소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이 뭡니까? 경제학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욕구는 무한하다. 그래서 가격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돈이 의미를 갖는 것. 근데 그게 무너진다고요? 상상해보세요. 로봇 100만 대가 24시간 집을 짓습니다. 원하는 만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 사람 한 명도 없고 로봇이 알아서 부품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합니다. 원하는 만큼 차를 만들 수 있죠. 노동력 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물건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요. 지금 아파트 한 채 10억 원이라면 미래엔요? 건설 로봇이 석 달 만에 뚝딱 지어서 1억 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돈의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오거든요. 뭔가를 얻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로봇이 공짜로 만들어주면요? 돈을 왜 씁니까? 여기 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8살이에요. 평생 모은 돈 4억 원입니다. 25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어. 매달 월급에서 150만 원씩 떼서 적금 들고 주식 사고 펀드 넣고 연금 부었습니다. 명절에 용돈도 안 쓰고 외식도 줄이고 차도 중고차 샀어요. 왜요? 노후 대비 때문입니다. 2035년이 됩니다. 로봇 경제가 본격화됩니다. 기본 생활비가 거의 제로에 수렴해요. 식료품은 로봇 농장에서 나오고요. 주거비는 로봇이 집 지어서 싸지고요. 의료비는 로봇이 진료해서 거의 공짜예요. 교통비도 자율주행 공유차가 월 10,000원입니다. D의 4억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통장 숫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4억 원이에요. 하지만 실제 가치는요,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돈 쓸 곳이 사라졌으니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D가 가입한 연금보험, 저축보험, 실손보험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보험사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의료비가 공짜인데 실손보험을 왜 듭니까? 노후에 돈이 필요 없는데 연금을 왜 받아요? 보험 상품 자체가 존재 이유를 잊습니다. D는 25년 동안 보험료로 6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 증발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물어봅니다. 당신 통장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10년 후에도 그 돈이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기본소득보다 높은 개념이에요. 기본소득은 최소 생활비를 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고소득은 뭘까요? 풍족한 재화를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듣기 좋죠? 하지만 전환 과정이 문제예요. 지금 당장 2026년에 로봇 경제가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벌어질까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와 새 경제 체제가 자리 잡는 속도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안의 핵심입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살 광고 대행사 디자이너예요. 매일 포스터 만들고 배너 디자인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업합니다. 연봉 4,500만 원이에요. 2028년 3월입니다. 회사의 생성형 인공지능 디자인 툴이 도입됩니다. 이 툴이 이 업무의 95%를 대체해 디자이너 25명 중 20명이 잘립니다. 이는 운 좋게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2030년 7월 두 번째 구조조정에서 결국 퇴사합니다. 인공지능이 더 발전했거든요. 이는 이제 뭘 할까요? 재취업을 시도합니다. 이력서를 200군데 넣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같은 상황이에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싸고 빠르니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일자리가 안 보입니다. 그럼 이는 굶어 죽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기본소득 지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월 150만 원입니다. 원룸 월세 내고 밥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어요. 하지만 이해 하루는 공허합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지만 갈 곳이 없어요. SNS 보면 친구들 근황이 뜹니다. 누구는 인공지능 회사 다니고 누구는 창업했고 누구는 해외 나갔어요. 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봅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심리적 충격입니다. 돈의 의미도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은 돈이 생존 수단이잖아요. 하지만 미래엔요? 그냥 숫자일 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로봇이 모든 걸 만든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핵심은 전기와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경제의 승부처는 기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가 얼마나 전기를 먹는지 아십니까? 소도시 하나 수준입니다. 로봇 100만 대를 24시간 돌리려면요. 천문학적인 전기가 필요해요. 2026년 기준으로 중국 전력 생산량이 미국의 3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경쟁의 최전선은 칩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일 수 있어요.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나 돌려봅시다. 한국 정부가 2028년 인공지능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목표는 2032년까지 전국의 인공지능 산업단지 10개를 건설하는 거예요. 예산은 100조 원입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프로젝트가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전력이 부족하거든요. 산업단지 하나에 원전 한기 수준의 전기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송전망도 부족하고 발전소 건설도 시간 걸려요. 이게 바로 병목입니다. 기술은 준비되는데 인프라가 못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칩 공급이 인공지능 경쟁의 핵심입니다. 지금 고성능 인공지능 칩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에서 4만 달러. 하나로 약 4천만에서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에 이 칩이 수천 개 필요해요.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중고 칩 암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품을 못 구하는 기업들이 중고 GPU를 원가의 150%에 사들이고 있어요. 심지어 클라우드 GPU 렌탈 비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시간당 100달러였던 게 지금은 500달러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본 있는 기업만 인공지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애플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인공지능 물류 최적화 기술을 개발했어요. 배송 효율이 기존 시스템보다 40% 높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하지만 상용화를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칩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반면 G라는 대기업은요. 자본이 넉넉하니까 칩을 미리 확보했어요. 기술은 F보다 떨어지지만 인프라가 탄탄하니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기술 격차보다 자본 격차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정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부는 보편적 고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으면 정부가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 소득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숫자로 따져봅시다. 한국 인구 5천만 명에게 월 200만 원씩 준다면요. 연간 1200조 원입니다. 한국 정부 예산이 600조 원 수준인데요. 2배예요. 세금을 어디서 걷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로봇세입니다. 로봇 한 대당 세금을 매기자는 거죠. 인공지능 자본 수익에 과세하자는 논의도 있고요. 하지만 기업들은 반발할 수 있습니다. 로봇세 매기면 우리는 다른 나라로 간다. 정책적 딜레마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 거두면 재정 파탄이고 세금을 거두면 기업 이탈입니다. 여기다가 글로벌 기술 경쟁까지 겹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한국은요, 중간에 끼어서 눈치를 봅니다. 미국 칩을 쓰자니 중국 시장을 잃고 중국과 협력하자니 미국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H라는 중견 전자부품 업체를 봅시다. 미국산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생산성이 30%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회사가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I 기업은요, 중국산 로봇을 샀습니다. 가격이 미국산의 절반이거든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이 막힐 수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경쟁의 현실입니다. 정리해보죠. 인공지능 경제의 병목은 세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전기, 칩, 정책.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유토피아는 신기루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보다 인프라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10년 후에도 지금 직업을 갖고 계실까요? 통장의 돈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 돈은 지금과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답이 안 나온다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J와 K예요. 둘 다 30대 연봉 5천만 원. 같은 회사 직원입니다. 출발선이 똑같아요. J의 선택. 2026년 4월 J는 퇴근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매일 1시간씩 투자합니다. 치킨 한 번 덜 먹고 강의비 냈어요. 6개월 후 회사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팀원 20명 중 12명이 잘립니다. 하지만 J는요, 인공지능 시스템 관리자로 전환됩니다. 오히려 연봉이 20% 올랐어요. 1년 후 J는 프리랜서로 독립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인공지능 컨설팅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수입이 월 8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K의 선택. 2026년 4월 K는 설마 나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는 봤지만 내일은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퇴근 후엔 넷플릭스 봤습니다. 6개월 후 K는 잘립니다. 10년 경력인데도요. 재취업을 시도하지만 1년이 지나도 일자리가 안 보입니다. 모든 회사가 인공지능 쓰고 있거든요. 2년 후 K는 정부 기본소득으로 월 150만 원에 받습니다. 먹고 사는 데 문제 없어요. 하지만 K는 매일 아침 9시에 눈을 뜹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낮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유튜브를 봅니다. 주말에 친구를 만나면 뭐 하냐는 질문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하지만 친구 눈빛이 느껴집니다. 1년 후 차이. J월 800만 원, 커리어 상승 중 기회 많은. K월 150만 원, 무직. 사회적 고립. 출발은 같았는데 1년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J는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K는 부정했어요. J는 준비했습니다. K는 미뤘어요. J는 행동했습니다. K는 기다렸어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첫째, 인공지능 관련 무료 강의 하나를 시작하세요. 유튜브에 수두룩합니다. 매일 30분만 투자하세요. 둘째, 당신 직무의 자동화 가능성을 평가하세요. 컴퓨터 앞에서 일한다면요. 대체 가능성 80%입니다. 대비 스킬을 배우세요. 셋째, 소액이라도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나 펀드에 분산 투자하세요.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섹터요. 감양이 중요합니다. 금액은 나중 문제고요. 넷째,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하고 스터디 모임 참여하고 관련 행사 다니세요. 혼자선 못 버팁니다. 다섯째, 부채를 줄이세요.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빚은 독입니다. 대출 이자보다 원금 상환이 먼저예요. 전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당신 책상 위에 종이 한 장 올려놓으세요. 2026년 1월 20일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6개월 후 그 종이를 다시 보세요.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갔습니까? 예측이 100%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30%만 맞아도 세상은 바뀝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오늘 저녁 먹을 밥은 누가 지었습니까? 농부가 벼를 키우고 공장이 도정하고 트럭이 날랐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10년 후엔요. 로봇이 씨 뿌리고 로봇이 수확하고 자율주행차가 다루고 로봇이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뭘 하고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도태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산업혁명 때도 그랬어요. 증기기관이 나오자 수공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업이 생겼죠. 기계공, 엔지니어, 공장관리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로봇 관리자,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 데이터 큐레이터.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 속도가 다릅니다. 산업혁명은 100년 걸렸어요. 이번엔 10년입니다. 저금할 시간이 10배 짧아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변화를 받아들이는 쪽입니까? 아니면 부정하는 쪽입니까? 준비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쪽입니까? 행동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미루는 쪽입니까? 답은 당신이 합니다. 오늘 노른자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